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6세예요. 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일 좀 들어보세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딸이 간호사로 취업하면서 따라온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60세였는데 한국에서 30년 동안 조그만 식당을 운영했거든요. 손님들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죠.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며 사회보장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퀸즈에 있는 원룸 하나를 얻어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렌트가 $800였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9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딸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작은 방이지만 제 살림살이 다 들어가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혼자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끔 딸이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난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국 드라마 보고 싶으면 밤새도록 보고. 그런 자유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임대료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50, $100씩 오르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어요. 연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세가 갑자기 확 뛰는 거예요. 한 번에 $200, $300씩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도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조금 지나면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순진했죠. 작년 말에 집주인한테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월 렌트가 $1,800가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800로 시작했던 게 $1,800가 되다니. 2배가 넘게 오른 거잖아요. 제 연금은 월 $1,200인데 집세만 $1,800라니.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집주인이 실수한 줄 알았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1,800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1,800도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다른 집들 렌트를 찾아봤는데 정말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원룸이 $2,000, $2,200씩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2,500까지 하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세상이 된 거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임대료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생각하기 싫었던 거죠. 나이 들수록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와라고 하더라고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인데 큰 집이니까 저 들어갈 방은 충분해요. 하지만 전 그게 싫었어요. 20년 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딸한테 얹혀 사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막막했어요. 연금 $1,200로 $1,800짜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매달 $600가 부족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작은 적금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걸 깨서 쓴다고 해도 1년도 못 버텨요. 그러고 나면 정말 딸한테 손 벌리는 수밖에 없죠. 그것만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룸메이트를 구하면 되겠구나. $1,800를 둘이 나눠 내면 $900씩이니까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이거다 싶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우선 76세 할머니가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룸메이트라고 하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원룸이에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침대를 둘 놓을 수도 없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중개인이 저를 보더니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할머님, 룸메이트 구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몇 번 되묻더라고요. 네, 맞아요. 혼자서는 집세 감당이 안 돼서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중개인이 요즘 렌트가 많이 올라서 어르신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해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였죠.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원룸보다 투룸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렌트가 더 올라가니까 의미가 없고. 아니면 할머님이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방 하나를 빌리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집주인이 되는 것보다 누군가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방 하나만 쓰고 부엌이나 화장실은 같이 쓰면 되니까. 인터넷에서 룸메이트 구하는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크레이그리스트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제 또래 사람들도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76세 한국인 할머니 조용하고 깔끔한 룸메이트 구합니다. 월 렌트 $900 이하 희망이라고 썼죠. 영어가 서툴러서 딸한테 도움을 받아서 올렸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하루 만에 연락이 몇 개 왔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뜻밖에도 나이 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제 또래인 70대 할머니였어요. 이분도 혼자 살다가 집세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퀸즈의 투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방 하나를 빌려준다는 거였어요. 월 $800에. 그 집에 가서 봤는데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 할머니도 괜찮은 분 같았고. 하지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서로 한국 사람이니까 말은 통하는데 생활 습관이 달라서 그런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밤늦게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40대 혼자 사는 여자분이었어요. 브루클린에 투룸 콘도를 가지고 계신데 월 $1,000에 방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제 예산을 넘지만 뭐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고양이를 3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같이 살기 힘들어요. 설명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30대 남자분이었어요. 맨하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퀸즈의 투룸을 가지고 계셨어요. 월 $850에 방을 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집도 깨끗하고 위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분과는 생활 패턴이 너무 달랐어요. 밤늦게 친구들과 파티를 자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용한 환경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적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웠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조건이 맞는 곳은 사람이 안 맞고 사람이 괜찮은 곳은 조건이 안 맞고. 나이 차이 때문인지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65세 되신 멕시코계 할머니였는데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브롱스의 투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외롭다고 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참 좋으셨어요. 조용하고 정리정돈도 잘하시고 요리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월 $750에 방을 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제 예산에도 딱 맞았어요. 그 집에 가서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방도 넓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부엌도 크고 깨끗해서 같이 요리하기도 좋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 할머니가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한번 시험 삼아 같이 살아볼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1개월 먼저 살아보고 서로 괜찮으면 계속하고 불편하면 그만두자고 하시더라고요. 참 현명한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달부터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언어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마리아 할머니는 스페인어를 주로 쓰시는데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가끔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면 열심히 따라하세요. 저도 스페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부에노스 디에즈, 그라시어즈 이런 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요리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해드리고 마리아 할머니는 멕시코 음식을 해주세요. 김치볶음밥을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드시는 게 보기 좋았어요. 저도 마리아 할머니가 만든 타코를 먹어봤는데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끔 거실에서 같이 TV를 봐요. 마리아 할머니는 스페인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봐요. 서로의 드라마를 설명해 주면서 웃을 때가 많아요. 뭔가 이상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살아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밥 먹을 때, 아플 때 그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 할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 MORNING램 순에서야 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다르다고 해요. 집세 문제도 해결됐어요. $750면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딸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적금을 깰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매달 조금씩 저축할 수 있게 됐어요. 딸이 한번 놀러 왔는데 마리아 할머니를 만나보고는 엄마가 훨씬 밝아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항상 대화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어요. 화장실을 같이 써야 하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불편함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마리아 할머니가 신경 써주세요. 제가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 노 순에서야 다이어비티즈 라고 말리시기도 해요. 저도 마리아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계단 오를 때 도와드리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독립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독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76세의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전혀 창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요즘 뉴욕에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집세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 어쩔 수 없이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리아 할머니와 저는 이제 1년 계약을 했어요. 서로 잘 맞으니까 계속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도 저와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하면 제 상황을 얘기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순자야 고생이 많다라고 동정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라고 하세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의존하는 건 약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강한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함께 사는 게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선택일 수 있어요. 지금도 가끔 옛날 원룸이 그리워져요. 내 공간에서 아무 간섭 없이 지낼 수 있던 그 자유로운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자유로움과 지금의 안정감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좋아요. 마리아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배운 게 많아요. 언어도 배우고 다른 문화도 배우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냐라는 안정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프면 챙겨줄 사람이 있고 외로우면 대화할 사람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진 거였는데 마리아 할머니가 제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와주셨어요. 물과 사탕을 가져다 주시고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 주셨죠. 만약 혼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마리아 할머니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파스를 붙여드리고 따뜻한 찜질을 해드렸어요. 그때 마리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라시어즈 순에서야 ERES 코모미 FAMELIA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순자. 너는 내 가족 같아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서로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져요. 혈연은 아니지만 매일 같은 지붕 아래서 살면서 서로를 챙기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면 걱정되고 제가 외출할 때도 언제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나가요. 요리할 때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둘 분량으로 해요. 처음에는 각자 따로 해먹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요리하면 둘이 같이 먹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멕시코 요리를 해주시는 날이면 저도 한국 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제가 한국 음식을 할 때는 마리아 할머니가 샐러드나 후식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마리아 할머니 손녀가 놀러 왔었어요. 15살 된 예쁜 아이인데 할머니한테 한국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더라고요.
마리아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였어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그 아이가 할머니 한국 할머니랑 살면서 행복해요? 라고 스페인어로 물어보더라고요. 마리아 할머니가 SMUI 펠리즈. 엘러 에스미 MEJOR 아미그레머라고 대답하시는 걸 들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분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도 이제는 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해요. 처음에는 엄마 낯선 사람이랑 사는 게 불안하지 않아? 라고 걱정했는데 마리아 할머니를 만나보고는 안심했어요.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딸이 올 때 마리아 할머니 손녀도 같이 와서 4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딸은 마리아 할머니한테 간호사 입장에서 건강 조언도 해주고 마리아 할머니 손녀는 제 딸한테 영어 공부 조언을 받아요. 정말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을 때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헷갈렸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 MORNING램이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고 저녁에 How was your day? 라고 물어줄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혼자 살 때는 매달 빠듯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가끔 마리아 할머니와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요. 마리아 할머니가 맨하탄 구경을 못 해봤다고 하셔서 지난달에는 타임스퀘어도 가봤어요. 관광객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건강관리도 서로 도와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데 저도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게을러서 잘 안 나갔는데 마리아 할머니가 밤오주 순에서야 라고 부르시면 따라 나가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체중도 줄었고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병원 갈 때도 서로 동행해요. 언어가 서툴 때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통역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서로 확인해주고 그래요.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든든해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 남의 집에서 사는 개라고 물어봐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눈치도 보이고 조심스럽고. 하지만 지금은 마리아 할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할머니도 저를 세입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시거든요. 집 안에 규칙도 서로 맞춰서 만들었어요. 청소는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장보기도 함께하고 공과금도 반반씩 내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집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마리아 할머니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둘 중 하나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둘 다 건강하니까라고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다시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것,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냥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경제적 부담도 줄었고 외로움도 없어졌고 건강관리도 더 잘 되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재미있어요.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스페인어 단어를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고 그 동네 구석구석을 함께 탐험하고. 지난주에는 브롱스 동물원도 가봤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둘이 손잡고 가봤어요. 70대 할머니 둘이 동물원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요즘 제가 다른 노인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함께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처럼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마리아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만나보고 시험 기간도 가져보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나 성격을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고 해서 자신의 개성이나 독립성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방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악도 듣고 한국 친구들과 전화도 해요. 마리아 할머니도 자기 방에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요. 다만 공통 공간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76세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게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이 오히려 제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저한테는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딸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원망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깨달았어요.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것을요. 제 현실은 76세 할머니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제게는 이게 맞는 삶인 것 같아요. 마리아 할머니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같이 요리하고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76세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일종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마리아 할머니와 저는 앞으로도 함께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여름에는 코니 아일랜드에도 가보려고 하고 마리아 할머니 고향인 멕시코 음식 축제도 가보려고 해요. 저도 마리아 할머니를 한국타운에 데려가서 한국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혼자 살 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76세에 룸메이트를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해결됐고 외로움도 없어졌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보다 적응력이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76세에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 도움을 받는 것, 함께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너무 겁내지도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불편한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불편함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시험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마리아 할머니와 1개월 먼저 살아본 후에 계속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76세에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있어요. 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는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6세 할머니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세요. 순에서야 VNAQ 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순자 이리 와 하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가서 저녁 준비를 도와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드리기로 했거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